이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다양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보니 강대국들은 점점 경쟁적으로 심해 탐사와 개발에 투자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투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심각한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찾을 수 있는 대량의 이것 때문인데요. 뭘까요? 광물 자원? 그렇죠. 바로 광물 자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열수 분출 공지역을 다른 말로 하면 열수 광상이라고 그래요. 광상이란 것은 많은 광물이 평균적인 함량보다 높은 비율로 모여 있는 것을 뜻해요. 그렇다면 이 열수 광상 주변에는 어떤 광물들이 있을까요? 금 아닐까요? 금이죠, 금. 금. 네, 맞습니다. 바로 세계사에서 인류를 가장 탐욕의 광기로 물들였던 금입니다. 아. 그렇죠. 근데 금은 육지에도 있잖아요. 예. 이 바닷속 금은 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육지에서는 다른 흙이나 공기 등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필요한 광물만 따로 분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바닷속에서는 이 필요한 광물만 채취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그래요. 바닷속에 대략 얼마나 있을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서 심해에서 채굴할 수 있는 금의 가치를 추정했거든요.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일경 아니요. 조금만 더 줄일까요? 생각해 아니요. 조금만 위로. 위로요? 삼경? 조금 더. 십경. 오경? 아니에요. 약 15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6경 3천조 원. 야. 16경 3천조 원. 야. 그게 우리나라에선 지금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 울릉도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마 제주도 쪽에 해녀분들이 발견할 거예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이런 깊은 바닷속이 새로운 이제 골드러시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강대국들이 심해 광물 자원에 주목하는 건 단순히 많은 금 때문만은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 산업과 직결되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래의 산업군의 필수적인 신생 자원들까지 땅 위에서는 고갈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원 고갈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자원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표를 보시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여러 나라들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핵심 광물 표입니다. 망간, 히토류. 아, 리튬 너무 필요한데 지금. 왜요? 아니 지금 아이템 제작이 필요한 그 아이템 재료예요? 재료 중에 하나가 지금 리튬인데 너무 부족해. 좀 심해 가셔야겠네요. 게임을 그럼 위해서. 캐도 부족하더라고. 핵심 광물이란 배터리, 또 신재생 에너지, 수소 기술 이런 개발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광물들이 이렇게 선정된 광물들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핵심 광물의 수요가 앞으로 약 40배 이상 증가할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핵심 광물들도 깊은 바닷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야? 저게 무슨 광물이지? 검은색 덩어리들은 망간 단괴라고 합니다. 망간이에요, 저게? 예. 그래서 다양한 금속 성분들이 높은 수압에 의해서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광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망간 단계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망간이 최대 저렇게 30%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구리도 최대 1.4%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철, 니켈, 코발트 등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서 망간은 은백색의 광택이 나는 중금속의 한 종류로 강철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고요. 특히 이 구리는 전기 전도율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아서 전선, 배터리, 냉난방 시스템, 파이프, 전기차 모터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사용이 되죠. 심지어 최근에 그 AI 기술 센터 등 막대한 전력량이 드는 분야에서도 전력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리가 대량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산업의 필수 요소다 보니 구리 가격도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아, 구리가. 김정우 씨, 그 니켈이나 코발트는 주로 어디에 쓰여요? 이제 보통 둘 다 이제 현대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료인데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배터리예요. 뭐 니켈, 수소, 전지 이런 식으로 전지에 꼭 필요한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지 배터리에도 쓰이기도 하고 반도체 회로 그릴 때 그 회로 배선에도 많이 쓰이는 광물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니켈이 나는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아 맞아요. 아, 그 브랜드 이름처럼 꼭 써 있잖아요. 아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요.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핵심 광물 자원을 가진 나라들은 이 광물 수출에 규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강대국들과의 경쟁에서 광물 자원을 위해서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죠. 그 때문에 광물 자원을 두고 이제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긴장 상태를 두고 신냉전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 심해 광물 자원을 두고 실제로 뭐 분쟁이 난 적이 있나요, 강대국들이? 예, 세계 정세가 굉장히 크게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때문이었는데요. 아. 히토류는 온갖 첨단 산업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심지어 전투기나 잠수함, 미사일, 뭐 군사용 레이더 같은 군수품 생산에도 히토류가 꼭 필요하다 보니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이 히토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물론 지상에도 히토류를 채굴할 수 있는데 공정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추출 과정에서 독성 폐수와 방사능 오염수 등이 대량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켜서 선진국들은 직접 추출하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처럼 중요한 히토류를 전 세계 어느 한 국가가 유통망을 꽉 쥐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아니요, 영국. 아니고요. 러시아. 중국. 예,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예, 와.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채굴의 60%, 와우. 가공의 87%를 담당하며 세계 히토류 생산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독점이네. 그래서 전 중국 주석인 덩샤오핑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전 세계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네요. 예,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시장의 약 70%를 장악하며 국제관계에서 자원을 무기로 활용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야. 더 많은 탐사권을 갖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금 벌이는 중이죠. 야.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 바닷속에 분포된 망간 단계, 태평양에 많이 있네. 특히 태평양의 망간 단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태평양은 약 1억 6,800만 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무려 1억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공해예요. 와.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의 심해 탐사권을 노리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누가 깃발을 꽂느냐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망간 단계를 개발할 광구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 그렇죠. 우리도 뒤처질 수 없죠. 예, 그 면적이 무려 남한 영토의 75%인 7만 5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와. 이처럼 깊은 바닷속에는 자연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낸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쟁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해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국제해적기구에서는 심해 채굴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생물의 다양성 손실을 경고하고 있어요. 깊은 바닷속을 향한 인류의 탐구심과 탐욕이 앞으로는 균형을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